만약에 여러분이 성관계라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성의 남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도 되게 끔찍하죠. 실제 현장에서는 3명이서 함께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그 죄명이 만약 특수준강강죄가 된다 라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에 해당합니다. 오늘 영화보다도 어찌 보면 더 영화 같은 인생이 잘못되게 끝날 수도 있었던 매우 중차대한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의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 두 분은 여성을 한 10년 전부터 알아왔었고 최근에 연락이 와서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 술자리에서 1차 술자리와 2차 술자리 이어졌고 3차로 술을 먹자라고 고소인, 즉 여성분이 제안을 했지만 이 두 분은 해당 술자리를 약간 거절을 했죠. 그랬는데 고소인이 그렇다면 여기 옆에 내 집이니까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더 먹자라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고소인으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가서 고소인은 피자까지 주문을 해주고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3명이서 함께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던 중 새벽에 갑자기 고소인의 남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고소인이 이 남성들이 나를 강간한 것입니다 라고 특수중간간죄로 돌변하며 피해 사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사건이냐면요, 특수중간간죄, 즉 2명이서 1명을 강간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소 징역 7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해도 장량감경이 되었을 때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조차 선고가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분들의 억울함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대응을 통해 모두 소명이 되었고 사건이 시작하기 전부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세세하게 밝혀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제 의뢰인분들께서 당시 현장이 어땠는지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남편이 성관계하는 과정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심정은 어떠셨나요? 너무 놀라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친구는 놀란 나머지 화장실로 숨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녹취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남편이냐고 몇 번씩 이렇게 되물어보거든요. 남편이 있는 줄은 몰랐기 때문에 진짜 많이 놀랐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소인이 유부녀란 사실조차 전혀 몰랐던 상황이시던가요? 연락이 됐던 게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갖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수차례 얘기를 해서 아예 저희는 모르고 있었고 알았으면 저희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 집에 이렇게 가서 셋이서 성관계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아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사실 여성이 솔로인 줄 알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합의해서 성관계까지 한 건데 갑자기 새벽에 남자가 문 열고 들어와서 박차고 와서 니들 누구냐 소리치니까 진짜 완전 어이가 없었겠네요. 그리고 나서 고소인이 나 강간을 당한 거다 라고 사실 고소장까지 접수를 했는데 그 당시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그 고소장을 저희가 받았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여서 더 어이가 없었고 처음에 저희는 강간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게 되게 죄가 커서 또 걱정도 많이 됐어요. 처음에 저희 이제 법무법인 오시기 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제 몇 군데 더 상담을 받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처음에 선택을 해주셨는데 저희를 선택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 전에 2군데 3군데 갔는데 좀 힘들다고 했던 곳도 있었고 사실상 저희가 찾아보고 갈 때는 되게 많이 찾아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를 조심해라 이런 데를 조심해라 이런 게 좀 많았는데 다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그 당시에도 1분에서 다 들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좀 믿음이 갔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저희는 오전부터 그 수사관님한테 전화가 계속 오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A파트만 대신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저희가 상담 받을 때 집에 홈캠이 있었다는 거랑 남편이 영상을 찍으면서 들어왔다는 그거를 모두 증거 자료로 청구를 할 거니까 거짓말을 했거나 말을 안 한 게 있으면 지금
해라 이런 게 오히려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오시자마자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엄청 밤에 또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모습이 사실 오늘과는 좀 많이 다르셨는데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시던 모습이었고 경찰관님이 계속 아마 전화를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사관님과 그 자리에서 바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의뢰인 두 분이 어떤 점들이 억울하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 바로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수사관님께 바로 말씀드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혹시 저희 법무법인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좀 어떠셨나요? 변호인 의견서를 먼저 내갖고 수사관님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고 저희를 조사를 했다는 게 느껴지고 또 조사하시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사하시는 게 아니고 좀 저희 입장도 많이 들어주시고 얘기도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강간 사건이 아니라 이제 특수 강간이잖아요. 보통 고소인 편에 서서 거의 다 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 조사 때는 분위기는 그렇진 않았나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이미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에 만나기 전부터 만나고 난 후 너무 자세하게 써서 그렇게 뭐 강압적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저희가 이제 CCTV, 녹음 파일, 그리고 뭐 영수증 주문까지 이렇게 여러 증거들을 사실 미리 사전에 더 많이 확보하고 더 찾아내서 혹시 그게 증거가 제출이 되었는데 그 과정들에서는 혹시 어떠셨나요? 녹취를 보면 저희는 이거 별거 아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다르게 보였는지 그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의견서에 잘 써주셔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이제 혐의 없음의 결과를 이제 받으셨잖아요. 뭐 지금 심정은 좀 어떠신가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때 표정이랑 이제 지금 표정이랑 누가 봐도 다를 만큼 이제 그땐 잠도 진짜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 걱정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이 편해지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사받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한 달 사이에 한 7kg 정도가 빠질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진짜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리고 그때마다 저녁 6시 넘게까지 막 1시간 이상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막 멘탈이 나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합의를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시냐 뭐 이런 되게 그때 그 변호사님이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뭐 이런 말들이 힘이 진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검사 출신들이 사건을 하니까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은 그래도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들이 도와드렸다라고 했을 때 뭐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떻게 접근하는 부분, 뭐 수사관과의 소통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처음에 상담 왔을 때도 여쭤봤던 게 이게 검사 일을 하실 때 만약에 이런 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 해주셨던 말들이 좀 지금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잘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마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갈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고소인의 남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당시 뭐 영수증, CCTV, 뭐 관련된 뭐 주문 내용 이런 것들이 아마 뭐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함께 몇 시간 동안 같이 고민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경찰에 꽤 많이 설득이 됐고 또 수사관님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 요청에 많이 좀 강력하게 잘 응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사실 이렇게 사건 초기부터 되게 치밀하게 잘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은 저희처럼 막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다가 이렇게 보시게 될 건데 저희도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상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마다 변호사님들이 해주시는 조언들 때문에 힘이 많이 됐고 저희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뭐 유튜브 찾아보시다가 좀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찾고 이런저런 정보 없이 급하게 선임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뭐 기운 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어려운 자리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께 말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입장에 서서 가장 필요한 증거들을 세세하게 확보하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결국에 성범죄의 억울한 혐의를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외도의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혹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모면하는 무고하는 사건은 분명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억울한 혐의를 현재 받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A파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